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경환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자금 9천만 원을 당내 뿌린 혐의를 받아왔죠. 그런데 이 탈당 회견에서 검찰의 정치 공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나가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주장한 송영길 전 대표와 입장이 똑같습니다. 150시간 분량 3만 개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데 검찰이 그냥 덮기를 바라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당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한 전력이 있었던 탓에 국민은 두 사람의 탈당을 내년 총선 악재를 모면하려는 꼬리 자르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검찰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 평가가 나쁜데도 왜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 최고의 패널 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저희가 이제 두 분을 민주당 소속 패널로 모셨고 오늘은 이제 또 국민의힘 소속이시네요. 자, 이제 여당 분위기가 사실 궁금합니다. 이 태영호 최고위원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 녹취록 파문 계속 제가 보기에는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제 칼을 빼들었고 결국 윤리위의 공천 녹취록 관련해서도 병합 심사를 해달라. 태영호 최고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인데, 자, 오늘 공교롭게 이제 최고위원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회의석상에 나타나는 걸 좀 꺼려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먼저 윤희석 대변인이 이거 어떤 게 사실입니까? 일단 어제 저희 당 대변인이 얘기를 했죠. 최고위원회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일정상 이유로 해서 최고위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최고위 회의 구성이 안 된다. 성사되기 어려워서 오늘 최고위는 안 하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일부 기사 중에는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는 모습 그것이 저희 당 입장에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일부러 취소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그건 해석의 영역이고요. 저는 대변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 취소 사유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오늘 어느 신문 보도를 보면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하겠다 이런 의지를 굽히지 않아서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 자체를 취소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김재원 그리고 또 태영호 두 최고위원 아예 못 오게 이 최고위원회를 취소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보니까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최고위원이니까 당연히 최고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다 하더라도 일단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위원은 이제 발언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최고위원회 참석해서 김재원 또 태영호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현안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당을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뭐 토사구팽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하면서 플러스 지금 김기현 대표를 직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죠. 대표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콩가루 정당 아니냐 이런 상황이 지금 염려가 되니까 지금 김재원 그리고 또 태영호 두 최고위원회 원천 봉쇄 차원에서 이 최고위원회 소집을 아예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일정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좀 밝혔으면 좋겠고, 지금 김재원 그리고 또 태영호 두 사람은 오겠다는 건데 과연 몇 명의 일정이 안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발언 기회에 갑자기 팍 들어오시면 어떡해. 원래 이거 팍 들어가는 제가 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팍 들어가요? 글쎄요. 그럼요. 팍 들어오세요 앞으로. 제가 1년 반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어린이날 맞아서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 참석하는 인원들이 좀 있어서 오늘 최고위가 어렵게 됐다. 이게 저희 입장인데 뭐 해석은 구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면은 앞으로 그럼 최고위원회를 월요일에도 해야 되고 다음 목요일에도 해야 되는데 그럼 다 안 하겠습니까? 그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최고위원회가 이제 지방 행사가 있을 적에는 네. 취소하고 지방에 많이 갔어요. 저희 비대위 때도.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또 본인들이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그나마 우리 당은 그래도 이 두 분을 윤리위원회에 넘겨서 징계 절차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민주당은 뭐 장경태 최고위원 이런 분들 뭐 그냥 숱하게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그냥 뻔뻔스럽게 최고위원회 계속하면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옹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염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염치도 있고 해서 국민들한테 나쁜 모습 보여드리기 싫고 해서 뭐 어떻게 해석하시든 지금 상황이 저희 당이 그렇습니다. 네. 여론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방금 전에 김혜영 전 비대위원 말씀하신 대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비판받아야 될 것은 비판받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 비판받아야 될 건 비판받는 지금 여기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뭐 행사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 막 최고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이 설전이 막 보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하는데 이 관련되는 내용도 상당히 좀 부분적으로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른바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면 당의 프리미엄이 돼야 되는데 프리미엄이 아니라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언론에 노출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사실은 태용호 이제 최고위원은 이제 그 4.3 관련 발언 뭐 이런 건 이제 역사적 해석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또 당무 개입 의혹 이 사건이 더 크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본질인데 그 민주당에서는 이 검경 수사를 요청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비주류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천철이면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총선 거의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공천받는데 유리하다라는 말을 예를 들어 정무수석이 했다고 쳤을 때 이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너무 먼 얘기잖아요. 네. 그냥 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했다 하더라도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를 해서 만약에 범의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네. 범죄 혐의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할 만한 어떤 권한과 또는 어떤 구조, 상황 이런 게 맞아야 된다고 봐요. 총선 1년 앞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당시 발언은 전당대회 직후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총선 1년 훨씬 전이에요. 그럼 4월 10일이니까 내년 총선이. 그래서 이것은 수사 대상이 되게 어렵다. 이것을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검경 수사라는 것이 진짜 그야말로 민주당이 단골 메뉴로 하는 검찰의 남용권 같은 건데 아니 한 사람이 본인은 뭐 과장해서 얘기했다. 결국 진실 게임인데 그것은 무슨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윤리위원회로 넘길 수뿐이 없고요. 뭐 하시려면 뭐 야당에서는 그 검찰의 기운을 빼려고 분산시키려고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부패 중앙지검의 부패 수사 1, 2, 3부가 다 그 민주당의 그 수많은 범죄 의혹들을 좀 캐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라도 좀 빼고 싶은지 아무튼 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자, 저도 지방선거 공천할 때 공천관리위원회를 했습니다. 공천은 저희 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해요.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마도 빨라야 내년 초에 만들어질 거예요. 좀 조기화돼도 뭐 올해 연말인데요. 그때 오히려 이진복 수석이 출마하시고 싶으시다면 당에 우리 공관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 심사 대상이지 본인이 공천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본인이 오히려 당에 잘 보여서 공천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공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우리 당은 정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윤리위원회 가동이라도 해요. 저는 민주당이 윤리심판원이 있는지조차를 모르겠어요.
그 많은 가짜 뉴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어도 윤리심판원이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조작된 것이냐 아니냐인데 네. 일단 발언의 당사자가 최영호 최고위원이니까 음성 녹취는 조작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발언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이진복 정무수석은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과장된 것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중요한데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일 관계 등등 해가지고 대통령실 옹호 발언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러면은 공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가 진짜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당무 개입 사건이고 공천 개입 사건이고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진짜라면 당장 이거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구조에 따르면은.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를 어떻게 알겠냐?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고 사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빨리 수사를 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 태영호 의원만 놓고 봤을 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하니까 첫 번째로는 또 국민의힘에서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태영호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부터 쭉 했던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큰 파장이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이제 보수층에서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여론, 중도층이나 또는 수도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죠. 그것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3을 이야기했고 5.18을 이야기했고 북한의 진영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이 되는데 당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아직까지는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진복 정무수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했던 발언의 전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도 아무 말 안 하겠다. 요새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이 관련된 녹취록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자칫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계속해서 정무수석으로 활동을 하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을 긋는 후속 설명이 있으냐면 없어요. 근데 세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이 의혹입니다. 강남갑 기초의원들로부터 쪼개기 수법으로 네. 이걸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기 이제 뭐 정치권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또 계신 또 세 분도 계시지만 이건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적어도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혐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수사를 통해서 결백이 밝혀지면 될 일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배 수장님이 이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말씀을 해주시고 예. 있으니까 좀 덧붙이자면, 제가 이제 어제 그 태용호 의원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근데 저는 사실 주목되는 발언이 이게 이제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네, 맞아요. 공무상 취득한 후원 정보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후원자 신원 자료까지 다 알고 명단까지 언론에 넘겼다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네네. 자, 이 부분은 태용호 의원이 이 사안을 뭐랄까 그 여권 내부에 어떤 경쟁자의 어떤 그런 게 개입한 걸로 인식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 보십니까? 사건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예컨대 보좌관인지 비서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극소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 녹음이
태영 의원께서 허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불법 녹음이죠. 더더군다나 우리 당과 그 MBC와의 관계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MBC에 또 단독 제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보좌관으로서 그 참 윤리 의식을 따지지 않았을 뿐이 없고 정치권 전체에 불신을 가져왔을 뿐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 이상 후원을 했을 경우에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후원금을. 근데 300만 원 이하의 네. 그 후원금까지 이렇게 내역이 공개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해서 지금 심각한 그 지금 뭔가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폭탄으로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태영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글쎄 저나 이제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대변인을 당해서 또 청와대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조금 뭐 가리죠. 상대방이 이제 취재 편의상 녹음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가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태영 의원이 아마 굉장히 보좌관이든 비서를 너무 믿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정말 아니에요. 지금 이제 태영 의원 쪼개기 후원금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질이 쪼개기가 본질이 아니고 공천 대가성 후원금이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 이제 법적인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정치 도의적인 문제. 근데 여기서 팩트는 뭐냐? 자신이 공천했던 시의원 그리고 기초의원들이 당선된 이후에 공천받고 분명히 이 정치적 후원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5명의 기초의원이 1,800만 원이 넘는 돈을 냈고 그 돈을 내는 행태가 뭐 본인이 300만 원 낸 것도 있지만 가족이 내고 등등등 해가지고 보면은 5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600만 원 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이게 서로 짜고 있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중대한 이게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년 이하의 징역하고 500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은 팩트니까 그러면은 공천을 줬더니 공천을 받고 당선된 사람이 다 후원금을 냈다. 예외 없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왜 그러면 이 신원을 유출했냐? 이거는 전혀 본질하고 다른 거예요. 본질은 공천을 해주고 후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론 태영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수사를 해달라. 그럼 오케이. 그 부분도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는 돌려줬다 뭐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하던데. 돌려준 건 예. 돌려준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명의 공천 받고 당선된 사람 돈이 다 왔으니까 이 부분도 수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 자료가 유출된 이 부분도 수사를 해서 우리 배 소장님 말씀대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리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단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남편이 바람 폈을 적에 불법으로 취득한 예컨대 블랙박스의 동영상 증거로 채택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순간 본 부인은 형사처벌 받아요.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불법 취득한 정보는 그걸 더더군다나 언론사에 노컷뉴스에 단독으로 넘겼다. 이것은 심대한 불법 행위예요. 그것이 어떻게 지나갈 문제예요? 그건 굉장히 아니 그 남편이 바람펴도요. 블랙박스 동영상 제공 못한다니까요. 제가 다 불법 갖고 정보 있어도? 유출을 수사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네, 저 수사하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그 본말을 그 전도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불법 정보 취득해서 그것을 언론사에 넘기는 행위 이것은 심대한 그 위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차제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야 공이 다 이런 쪼개기 정말 정치권이 하도 썩어갖고 여야 다 공이 다 전부 다 쪼개기 후원 있었는지 좀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 네. 제가 그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제가 서울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공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태영 의원 사건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이 오갔다는 얘기는 거의 뭐 한 20-30년 전에 끝난 얘기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정말 그 당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저희는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태영호 의원에 관련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병합은 했지만 말씀하신 후원금 쪼개기 관련해서는 아직 징계 절차 개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징계 절차 개시를 한다는 것은 징계 4개 중에 하나를 한다는 의미와 같아요. 즉 저희 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3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미 징계 절차를 시작을 했어요. 8일 날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어제 윤리위에서 발표를 했어요. 본인 소명을 듣고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다 이렇게 자랑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네. 적어도 현상은 제가 말씀드려야 돼야 됐기에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돈봉투 의혹 훨씬 더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저희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영호 의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한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 공천 대가 의혹 후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징계 논의는 아예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그 이유는 이건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문제는 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체적인 뭐 법을 위반한 공천 대가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명의 기초의원 모두가 공천을 받고 또 당선된 이후에 다 정치적 후원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액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저는 징계에 올려가지고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예 이제 징계 절차에서 배제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유감이다. 아니 아직 배제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배제된 게 계속해서 아니고 병합하시고 그건 좀 지켜볼까요? 있어요. 아니 네, 그 얘기가 그럼요. 아니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 윤리위원회는 법원과 비슷해요. 올라간 어떤 사안이 없으면 먼저 징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이라든지 JMS 등등은 이미 보도 내용으로 사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쪼개기 후원 같은 경우는 노컷뉴스 한 군데에서 보도했고 A, B, C, D 이런 식으로 익명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거를 징계를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는 그럼 무엇을 하고 있냐고 여쭌 건데 자꾸 우리 얘기만 하니까 2부에서 좀 다뤄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안 돼서 No. 5명의 기초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그 이후에 후원금을 낸 거는 팩트라니까요. 이건 그건 맞아요. 이거는 확인된 사실관계니까 그것이 이제 공천 이 부분에 대가인지는 대해서 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거는 정치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징계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당에 말씀드리는 오셔서 윤리위원 하셔서 했어요. 거죠. 저는 절대 안 시킬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시켜줘도 안 제가 갈 거예요. 민주당 얘기 좀 제가 드릴게요. 짧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것을 이제 대할 사안은 아닌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우리가 뭐 이제 오늘 토론에서도 이게 상당히 공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잘못한 게 있으면 더불어민주당대로 비판받고 저는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적돼야 될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저는 지적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쪼개기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처럼 또 국민의힘도 관련한 어떤 돈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이건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면 이건 수사를 받아서 결백이 해져야 되겠죠.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이 정황이 포착된 의혹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데 뭐냐면 윤리위의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윤리위의 기준이라는 것이 앞서 이제 배종욱 교수께서도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를 만든 이준석이라는 특정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관련된 윤리위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어떤 행동 행위를 했을 때의 윤리위 기준이고 그러면 그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고 윤리위원장 하던 사람이 물러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도 이번 기회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무엇을 했을 때의 어떤 신분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당에서의 당직이나 보직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걸
명확한 기준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당의 윤리위원장들은 다 유명해졌어요. 하도 뭐 언론에 많이 나와서 그렇죠. 뭐 그 전에 그 칼 같은 여성 네. 윤리위원장도 계셨고, 네. 자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돼서는 이분은 성상납 의혹으로 무고죄로 기소돼 있는 분이에요. 당연히 윤리위 회부 사항이죠. 저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이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보세요. 지금 동봉투 사건으로 그냥 20명 정도의 국회의원 이름이 찌라시에 돌고 있고 카톡으로 돌고 있고 뭐 다른 여타 광의의 정치인들까지 민주당 관련 정치인들까지 하면 50명의 그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아마 그 카톡으로 받아보신 명단 받아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당에서 자체 조사하자라고 비명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체 조사하겠다는 대표의 의지가 없어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은 도대체 존재하는 겁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자체 조사도 안 하고요. 그냥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그냥 2명 탈당으로 꼬리 자르고 이래요. 우리 당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래요. 아니 이렇게 꼬리 자르고 뭐 송영길 어저께도 다 그러대요. 송영길 전 대표 우리 이제 탈당했으니까 우리 당 대표 아니 우리 당 사람 아니래요.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고 이렇게 무책임한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인가? 그나마 저희 당은 정말 잘못했지만 염치 있게 차례차례 지금 징계를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께 여쭤보면 집권당에 대해서 참 꼴불견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것 같고 민주당 또한 꼴불견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것 같은데 뭐 우리가 공중파를 통해서 이런 도토리 키재기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 좀 더 네. 아주 예리하게 책임을 묻는다 염치 있는 정당이다라고 하면 아니, 상대적으로. 잠깐만요 국민들이 상당히 좀 웃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비슷한 논리로 하면 LH 부동산 투기 사건 터질 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내렸고 윤미향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민주당이 더 염치 있는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저 배 네. 교수님 이제 1부를 좀 끝낼 시간이 네. 다가와서 2부에서 다시 핫하게 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15 듣고 오겠습니다.